새벽 5시 캠퍼스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반짝이는 감동대학교 수학과 건물. 그 긴 복도를 따라 발자국 소리 하나. 사각. 걸레질을 하는 그 손은 뼈마디가 굵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안 62세. 청소부. 학생들에겐 그냥 청소 아주머니, 교수들에겐 아무도 말 안 거는 존재였다. 그녀는 묵묵히 닦고 정리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수학과 301호 강의실. 칠판엔 어제 수업 시간에 남겨진 수학 문제가 적혀 있었다. 브래디 교수도 못 푼다고 했던 문제래요.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떠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아는 대걸레를 놓고 그 수식 앞에 멈춰 섰다. 복잡한 기호들, 다항식, 리미트, 무한급수.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방정식이 먼지 쌓인 기억을 깨우기 시작했다. 20대 초반 그녀는 수학 천재였다. 국제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을 받고 논문이 잡지에 실리고 교수들도 놀랐던 그 이름.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린 딸은 모든 걸 포기한 채 공장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결국 이곳 청운대에서 청소를 하며 살아야 했다. 그녀의 삶에서 수학은 사라졌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그날 그 문제는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이 문제 너 아니면 못 푼다. 분필 하나를 집어든 손이 떨렸다. 30년 만에 기억된 감각이 손끝을 타고 되살아났다. 수식은 흐르듯 이어졌고 칠판은 점점 하얘졌다. 그리고 정적.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빈 강의실에선 뭔가 명백히 일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301호에 들어선 조교와 학생들은 칠판 가득 채워진 풀이에 말을 잃었다. 복잡한 증명, 오차 없는 전개, 마지막 줄에 쓰인 단정한 한 줄. 증명 완료. 이지안. 교수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누가 장난친 거야? 이건 박사 수준이야. 하지만 조교는 중얼거렸다. 어제 청소 아주머니 말이에요. 손에 분필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순간 교실은 얼어붙었다. 그 아무도 보지 않았던 여인이 대학 전체를 멈춰 세웠다. 이걸 누가 푼 거라고요? 브래디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칠판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수식을 바라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풀이, 빈틈없는 논리, 완벽한 전개. 이건 분명 누군가가 오랫동안 갈고 닦은 고수의 손길이었다. 정답이에요. 그 문제 이게 맞아요. 옆에 서 있던 조교가 조심스레 말했다. 교수는 고개를 돌렸다. 누가 풀었지? 청소 아주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정적. 조용했던 강의실엔 순간 공기가 바뀌는 듯한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리고 곧 웃음. 하하. 농담 좀 그만해. 아무나 와서 칠판에 낙서하면 우리가 받아줘야 해? 이 학교가 수준이 이렇게 낮았나? 학생 몇몇은 비웃었고 일부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 나이에 청소부가 말이 돼? 그러나 조교는 여전히 진지한 얼굴이었다. 어제 새벽 제가 봤어요. 301호에서 혼자 칠판 앞에 서 계셨던 모습. 진짜 너무 진지했어요. 그리고 손에 분필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브래디 교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자신이 수개월째 풀지 못했던 문제를 지금까지 단 한 사람에게만 보여줬었다. 내가 풀지도 못한 걸 그 여인이? 그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그 문제는 학과 게시판에 실렸다. 청운대 익명의 풀이자 대학원 난제 해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사진이 퍼졌고 곧 댓글이 쏟아졌다. 대박 이거 진짜야? 교수도 못 푼 걸 청소부 아주머니가 풀었다고? 헐 실화냐? 영상도 고지에 올라왔다.
CCTV 새벽 5시 37분 301호 강의실 한 여인이 조용히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고 문제를 푸는 장면. 그 장면은 충격이었다. 당당한 자세, 흔들림 없는 손놀림. 그리고 그 여인의 옆모습은 분명 매일 학교 구석구석을 닦던 청소부 이지안이었다. 그럴 리가 없어. 가능한 일이야? 그냥 베낀 거겠지. 누군가는 의심했고 누군가는 경외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녀 자신만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지아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지나갔다. 그러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수군거렸고 교수들은 피하거나 멀찍이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문제를 푸는데 신분이 필요한가요? 누군가의 질문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지우는 것만 하던 손도 쓸 수는 있어요. 수학 청소부 실화냐? 와 대한민국판 굿윌 헌팅? 교수보다 더 똑똑한 아주머니라니 진짜 전율 돋는다. SNS와 언론은 하루아침에 이지안의 이름으로 뒤덮였다. 누군가는 그녀를 천재라 불렀고 누군가는 우연이라 했다. 영상 속 그녀는 조용했고 눈빛은 또렷했으며 무엇보다 흔들림이 없었다. 언론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이지아님,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이건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편견을 깨는 상징입니다. 수학계에서도 그녀의 풀이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연락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지아는 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청운대학교의 청소부로서 새벽마다 복도를 걸었고 점심시간엔 강의실 구석에서 김밥을 조용히 먹었으며 밤이 되면 작은 원고지에 오래된 수학 문제를 다시 적었다. 그녀는 단지 조용히 수학과 화해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공부도 안 했던 사람이 교수 문제를 푼다고요? 정식 학위도 없는 사람이 천재라고? 지나친 미화 아닙니까? 한 교수는 공식적으로 반박문을 올렸다. 한두 문제 푼 걸로 천재라 할 수 없다. 이는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심지어 일부는 그녀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이혼 이력 있다더라. 한때 불법 체류자였대. 딸은 미국에 버리고 혼자 살고 있다더라. 이름이 알려진 순간 이지아는 더 이상 조용히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인터뷰 자리 카메라 앞에 선 이지안. 단정하게 묶은 머리, 빛바랜 셔츠, 그리고 깔끔한 말투. 저는 이지안입니다. 감동대학교 환경미화원이자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청소부 천재라 부르더군요. 하지만 그 이름은 틀렸습니다. 저는 천재도 아니고 영웅도 아닙니다. 그저 예전에 수학을 좋아했지만 살아내야 해서 그걸 버렸던 사람이에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의 펜이 바삐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제가 그 문제를 푼 건 단지 기억이었어요. 기억 속에 나 수학을 즐기던 그 아이가 분필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수학은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단지 제 삶이 조금 늦게 돌아왔을 뿐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강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여자는 단지 한 문제를 푼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지워버린 이름을 스스로 다시 써내려가는 중인 존재였다. 그리고 그 이름은 수학 청소부가 아니라 이지안이었다. 이지안은 인터뷰 이후 더는 이전처럼 조용히 걷지 못했다. 캠퍼스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말을 걸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한때 수학을 좋아했는데 용기 얻고 갑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시선은 언제나 두 갈래였다.
실력은 인정하지만 가르칠 자격은 없지 않나? 학위도 없고 교사 자격증도 없는데 누굴 가르친다는 거야? 이건 그냥 미담 이상은 안 돼. 그런 말들이 날아와도 이지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자격을 갖추고도 가르치지 않으며 누군가는 아무 자격도 없이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것. 어느 날 감동대 인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연락이 왔다. 학생들을 위한 수학 워크숍을 진행해 주시겠어요? 정식 강의가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순간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제가 해도 될까요? 이미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학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의 눈빛이 무서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며칠 뒤 작은 교실. 100여 개의 의자가 채워졌고 전부 학생들이었다. 누구도 필기를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점수를 주지 않았다. 그저 수학을 한때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수학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다. 이지아는 분필을 들었다. 칠판 앞에 섰을 땐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이내 익숙한 감각이 되살아났다. 오늘은 수학이 아니라 수학이 저를 어떻게 다시 살려냈는지를 말하고 싶어요. 학생들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이건 공식이에요. 하지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공식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느끼는 겁니다. 그녀의 강의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었고 이론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근데 왜 굳이 가르치려고 하세요? 이제 유명해지셨고 인터뷰도 하셨고. 굳이 이런 자리 안 나와도 되잖아요. 이지아는 조용히 웃었다. 맞아요. 안 나와도 돼요. 근데요, 전 아직도 수학 문제를 풀 때 설레요. 누군가의 눈에서 그 빛을 다시 보는 게 너무 좋거든요. 제가 누군가의 첫 수학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날 이후 매주 금요일 저녁 이지안의 워크숍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제 그녀는 밤엔 청소를 했고 낮엔 사람들의 두려움을 닦아내는 진짜 교사가 되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무자격이라 했고 누군가는 기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이렇게 정리했다. 나는 선생이 되고 싶었고 지금 나는 누군가의 선생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캠퍼스 전체가 조용해졌다. 감동대학교 본관 앞 예상치 못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상에 선 사람은 교수도 총장도 아닌 환경미화원 출신의 수학 멘토 이지안이었다. 며칠 전부터 그녀를 둘러싼 루머가 확산되고 있었다. 불법 체류자였다더라. 위조된 학력으로 명성을 얻었다. 미국에 딸을 두고 버린 사람이다. 그녀의 워크숍이 주목받자 세상은 칭찬 대신 검증과 의심을 먼저 꺼내들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조용히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도 없이 입을 열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30년 전 저는 아버지 사업 실패로 미국 유학을 포기해야 했고 당시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해 잠시 불법 체류자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딸을 두고 왔다는 소문은 절반만 맞습니다. 아이의 건강 문제로 저는 한국으로 먼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정은 평생의 후회로 남았고 지금도 매일 편지를 씁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그 모든 과거가 지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눈빛까지 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장례는 조용했다. 저는 교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대학 교수의 자리도 석박사 학위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수학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 믿음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말끝을 낮췄다. 제가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처럼 늦게라도 시작하고 싶은 누군가가 세상의 잣대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플래시가 멈추고 기자들은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강의실과 캠퍼스를 넘어 전국으로 번져갔다. 며칠 뒤 감동대는 조용히 발표했다. 이지한 선생님을 수학 멘토링 디렉터로 위촉합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지만 그녀만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자리였다. 이지아는 말했다. 이건 제 자리가 아닙니다. 오래전 수학을 사랑했지만 세상에 밀려 잊어야 했던 모든 이들의 자리입니다. 청운대학교 4층 낡은 강의실 한켠. 그곳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불이 꺼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 흰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검은 분필을 손에 든 한 여성이 칠판 앞에 서 있었다. 이지안. 수학 멘토링 디렉터. 나이 63세. 정식 교수가 아니지만 이 강의실은 언제나 만석이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 주부, 중학생까지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그녀의 수업을 찾았다. 그녀의 수업엔 시험이 없고 점수도 없다. 대신 묻는다. 이 시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이해해 보세요. 학생들은 놀랐다. 문제를 풀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이건 그냥 공식이 아니라 제 삶이네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이지아는 웃었다. 수학이란 결국 복잡해 보이는 인생을 간단히 설명해 보려는 시도예요. 캠퍼스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이 생겼고 강의실 벽엔 작은 액자가 걸렸다. 한때 꿈을 포기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도 한다. 수업이 없는 오전에는 교내 환경미화팀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 아무것도 버리지 마세요. 분필 하나도 사람 하나도요. 그녀의 말은 더 이상 교훈이 아니라 진짜 삶이었다. 딸과도 화해했다. 멀리 있던 딸이 한국으로 돌아와 그녀의 수업에 깜짝 방문한 날, 이지아는 칠판을 쓰던 손을 멈췄다. 엄마 늦게 와서 미안해. 아니, 늦게라도 와줘서 고마워. 그 순간 그 교실은 수학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넘쳤다. 언론은 여전히 그녀를 청소부 천재라 부르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저는 그냥 늦게 답을 찾은 사람일 뿐이에요. 어떤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 수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식이 뭔가요? 이지아는 칠판에 조용히 적었다. 꿈, 나이, 가능성. 계산은 간단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녀의 눈가엔 잔잔한 주름이 깊게 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누구보다 젊은 눈빛이 있었다. 수학이 그녀를 살렸고 이제 그녀는 수학으로 누군가를 다시 살려내고 있었다.